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 시간에 310쪽 관동별곡 학습 활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핵심 정리도 다 잘 적으셔야 되고, 본문 147쪽 하나하나씩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310쪽부터 볼게요. 자, 한국 시각문학의 흐름을 고려하여 관동별곡을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해보자라는 활동인데, 지금 여기 있는 310쪽부터 311쪽까지에 이어져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관동팔경을 유람했던 그 여정대로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에 따라서 서사, 본사, 결사에서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사 부분에서는 한강부터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악까지 가면서 관찰사로 임명되면서 임금 은혜에 감격했고 연군 지정을 느꼈었어요. 그 다음에 소양강, 동주, 해양까지 가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 그리워하고 또 긴 역사 속 흑마 홍세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고 또 선정의 포부를 보여줬었죠. 나라를 걱정하고 우국지정, 임금을 그리워함, 연군지정 태도 보였고 긴 역사 속 흥망성쇠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좋은 정치를 하겠다, 선정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기도 했죠. 본사 부분은 이제 본사 일부분은 금강산에 있던 부분인데 백천동에서 만폭동까지 가면서 폭포를 구경하고 금강대에 올라서는 학이 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인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도교사상 보였었죠. 그 신선 얘기하는 거 도교사상이라고 했어요. 진월대에 올라서는 금강산의 장관에 감탄을 하고 높이 솟은 망고대 혈만봉을 보면서 급힐 줄 모르고 바른 말을 아우르는 충신의 모습인 듯 여겼다는 부분이 나왔었고요. 개심대에 올랐을 때는 봉우리마다 맺힌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비로봉을 보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치를 찬양하고 그에 이르지 못함, 나는 공자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걸 한탄하면서 호연지기의 태도를 보여줬죠. 공자가 호연지기를 가졌다 이런 거 얘기했었고 활용소를 보면서 또 선정을 하겠다는 걸 다짐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내용 보면 이제 본사 1 금강산에서 이제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에서 불정대까지 갈 때는 12폭포 구경했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법 사용해서 12폭포 모습 보여줬었고 이제 본사 2 관동팔경 볼 때 산영로에서 금랑굴 총사동까지 가면서 산을 떠나는 아쉬움 얘기하고 이제 바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3.1포에서 이상대에서는 사선을 추모하면서 도교의 신선사상 신선 다시 한번 나왔고 의상대에서 일출의 장관을 보면서 200의 시구를 떠올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주에 나오는 뭐 해, 달, 하늘 이런 거 전부 다 임금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경포에서 강릉 갈 때는 예쁘다고 얘기하면서 강릉의 미풍양속을 예찬했고 죽서로에서 임금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태도 다시 한번 보였고요. 관리로서의 임무와 자연 속에서 논의며 신선을 따르고 싶은 욕망 사이에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결사에서 나와요. 일단 먼저 좋은 건 나중에 즐기고 해야 할 일부터 하겠다는 선우후락 보여줬었죠. 파도의 장관 보고 동해의 월출 보면서 선정을 베풀겠다고 다짐하고 꿈에서 신선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부분이 결사 부분인데 선우후락 하겠다. 내가 즐기는 거 나중에 즐기고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조화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게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그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랑 얘기하는 부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중에서 애민정신, 또 백성 사랑하는 마음과 좋은 정치, 선정을 하겠다는 포부 있는 부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국지정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이에요. 그게 우국지정. 마지막으로 신선사상, 신선을 동경하는 모습 나오는 게 중요한데 도교적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알아두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목표학습 2번 봅시다. 윤선도의 마는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비교해 볼 건데 여기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마는 이수와 사수밖에 안 나오죠. 마는 전체 수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작품은 윤선도 선생의 만흥이에요. 벌써부터 제목에서 흥이 가득하죠. 가득 찰 만에 흥겨울 흥자로 구성된 제목인데요. 한때는 흥겨운 곳이라고 하면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고 나무 냄새 나고 강 냄새 나는 곳, 그런 것들 역시 그것만의 흥겨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혹은 친구들이랑 막 미친 듯이 놀다가 보면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화자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총 6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수에 맞는 삶과 자연에서 만족하며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이에요.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한 수씩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수입니다. 산수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화자는 지금 산수, 즉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에 띠집, 즉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굉장히 소박하죠?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를까요? 바로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자연에서의 낙을 모를까요?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어리석고 야함, 여기서 야함은 향암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지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진짜 화자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가 바보 같겠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누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즉 나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한다 라는 뜻이에요. 보리밥 풋남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시랴.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리적으로 표현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리밥과 풋나물, 그리고 바위 끝 물가, 이렇게 세 가지는 소박한 생활을 뜻합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흙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만할까. 즉 내가 그리워하던 님을 반기는 것보다 자연이 더 좋다는 거죠. 말씀도 웃음도 없는 산이지만 나는 그 산을 마냥 좋아한다. 누고셔 삼공동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낙돋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으라. 누군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여기서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자연이 벼슬보다 좋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할까? 여기서 만승은 중국의 천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력의 꼭대기라고 이만큼이나 좋을까라는 뜻이겠죠. 자연에서 누리는 것이 권력과 속세로부터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똑똑하더라. 여기서 소부와 허유는 자연을 즐기던 중국의 고대 인물을 가리켜요. 아마도 임천한흥, 즉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한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여기서 주제가 등장하네요. 임천한흥. 이게 바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계속 볼게요. 내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시야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맞디어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디키라 하시도다.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인간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 다툴 일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는구나. 1수부터 5수까지는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여기에 윤선도 선생은 이 모든 자연을 누리는 삶이 바로 임금 덕분이라고 덧붙입니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으라.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이렇게 누워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게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안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해드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자연에서 살게 해준 임금의 은혜를 말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제가 중간에 설명을 덧붙였던 조금 어려운 단어들만 한 번씩 짚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연에서 안빈낙도 하는 화자의 이야기, 만흥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윤선도에 많은 총 6수 중에 이수랑 사수만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흥, 윤선도, 제2수. 보리밥 풋나마랄 알맞춰 먹은 후에 바회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제4수.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 해어든 소부 허유이 약도 떠라. 아마도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자,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윤선도의 만흥은 총 6수로 된 연시조고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 생활을 이야기해요.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밭, 풋나물. 자, 보리밥이랑 풋나물은 소박한 삶을 얘기하죠. 동그라미 치고 소박한 생활. 그러면 우리 소박한 거 나왔을 때 뭐 얘기했냐면 안분지족 얘기했었어요.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사는 거. 그거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끈 물가에 앉아서 그냥 바위끈 물가에 딱 앉아요. 바위끈 물가도 소박한 생활을 말해줘요. 실컷 즐겨볼 거다. 근데 바위끈 물가는 또 자연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소박한 생활이랑 자연 같이 적어줄게요. 바위끈 물가. 그렇게 실컷 놀았더니 그 남은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뭐뭐 하랴로 끝나면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서리법 적어주시고 부럽겠다는 거예요? 안 부럽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남은 일들은 부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리법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남은 일에 세모 한번 쳐볼게요. 지금 내가 자연 속에서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끈 물가에 즐겨서 놀고 있는데 그 밖에 자연 밖에 다른 일들 그러면 연합물 일에 세모치고 걔는 어떤 일이냐면 속세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연과 속세 동그라미 쳤던 바위끈 물가랑 연합문 일이랑 대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수의 내용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수 갈게요. 사수. 사수는 누구셔? 누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삼공, 삼정승,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조선의 높은 벼슬이었던 거 낫다고 했는데 만승은 세모 쳐볼게요. 만대의 수레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엄청 뭐 대단한 사람, 천자를 얘기해요. 왕 같은 거. 그게 이만큼 좋겠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삼공, 만승보다 자연이 훨씬 좋다는 거죠. 삼공에 세모치고 만승에도 세모치고 얘네 둘은 속세를 얘기해요. 왜냐면 벼슬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랑 허유가 야갑더라. 얘네가 똑똑했던 거더라. 소부 허유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지. 아마도 임천한흥이라는 건 숲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정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안빈낙부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천한흥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사수에서 하고 싶은 말을 4글자로 하면 임천한흥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비길 곳이 없겠다. 내가 지금 자연에서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삼공, 만승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있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강호한정하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게 사수의 내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의 작가 윤선도도 많이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에 문신이고 시조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의 유배지에 많이 있었고 주요 작품으로 견해요, 산주신곡,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적어봅시다. 연시조예요. 총 6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중에 2수, 4수만 교과서로 같이 봤지만 6수까지의 내용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찬미, 그리고 4수의 주제는 4글자로 임천한흥이라고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연과 속세를 대비했죠. 이수에서 또 대비했고 사수에서도 대비했으니까 세모 친 게 속세, 동그라미 친 게 자연이에요. 자연에 은거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해도 언급하고 연군지정 느끼면서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만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관동별곡과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낭송해보고 만응의 율격과 비교해보자. 자, 이거는 관동별곡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알랴 명월이 천산난막이 아니 비친 데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음보의 율격이죠.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끊고 모르거니 끊고 가인들 끊고 어찌알리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음보로 돼 있어요. 왜냐면 윤선도의 만응도 보리밥 끊고 풋나무를 끊고 알마초 끊고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 끊죠. 사음보를 율격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마지막 구인 명월이 천산난막에 아니 비친 데 없다. 명월이가 3음절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만응의 이수사수의 종장이 시조의 종장은 3음절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2번 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과 만응의 사수에 제시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표현상의 특징을 보자. 가 내용은 송나라 인포는 서우에 은거하면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여기며 살았다. 자연 속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가 학을 날리면 학은 구름 속으로 날아 올라가서 선회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요나라 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 허유가 거절하고 귀가 더러워졌다고 씻으면서 그리고 또 소를 끌고 오던 소부도 그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거슬러 올라갔어. 자연에 살았던 허유랑 소부 얘기하는 거죠. 각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되고 표현상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거 적어볼게요. 가를 참고해보면 서우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뜻은 학이 과거 서우에게 함께 살던 인포를 다시 만나 반가워하는 것처럼 화자를 보고도 반가워한다 이런 뜻이고 나를 참고해보면 허부 소유가 야갑더라 라고 생각해보니까 천하를 물려받아 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걸 선택한 호부와 허유가 영리했다. 자연이 속세보다 좋기 때문에 그쵸. 제시된 구절 모두 보사를 인용했죠. 필기하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멈춰서 적을게요. 다음 3번.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만응과 관동별곡의 공통점, 백성을 다스리는 의무에서 잠깐 벗어나서 자연 즐기면서 자유롭고 한가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드러나요. 마지막 화자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세요. 갈등 봤을 때 아까 전에 갈등 얘기했던 거 자연 속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랑 또 정치해야 되는 마음 이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급장류 풍채를 고쳐 아니 볼게이고 급장류는 옛날에 해양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랑 대두되는 갈등 상황은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실까 지금 신선의 자취를 찾아가지고 속세의 의무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연 속에 있고 싶다는 내용 다음에 도교를 추구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갈등은 이렇게 되는 거지. 관리로서 선정을 펼치고자 하는 모습과 신선이 돼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갈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자 개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갈등 부분에 별표 3가지. 별표 3개 할게요. 마지막. 근데 이런 갈등이 그대로 안 풀리면 안 되겠지. 갈등이 결사해서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 꿈에서 신선 만났더니 신선이랑 술을 먹고 좋은 건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끝났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백성들을 모두 취하게 하면 자기도 또 먹겠다. 선우후락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내용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내용 4줄 묶으면 선우후락이라고 정리가 돼요. 일단 선정을 먼저 하고 자유로운 삶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관동별곡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유자수전이랑 같이 볼게요. 안녕.